여러분 상상해보세요. 한쪽에선 무당이 신과 대화하며 미래를 예언하고 다른 쪽에선 과학자가 양자역학과 뇌과학으로 우주의 비밀을 파헤칩니다. 이 두 세계가 만난다면 오늘은 무당의 신비한 예언과 최첨단 과학, 특히 시간의 신비와 양자의식이 만나는 지점을 탐험해봅니다. 무당이 본다는 미래란 무엇인가? 무당은 고대부터 신의 목소리를 통해 미래를 예언해왔습니다. 조선시대 문헌엔 무당이 왕의 병세나 전쟁 결과를 예언했다는 기록이 있고 현대에도 놀라운 사례가 있죠. 2020년 한 무당이 특정 지역의 홍수를 예언했고 그해 여름 그 지역이 실제로 큰 물 피해를 입었습니다. 하지만 이 미래는 정말 존재할까요? 심리학자들은 이를 우연의 일치를 의미 있는 패턴으로 해석하는 인간의 경향, 즉 확증 편향으로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 모호한 예언이 우연히 맞으면 사람들은 이를 신비로 여기죠. 또 무속은 한국 샤머니즘 전통에서 비롯된 만큼 사람들이 믿는 문화적 배경이 예언을 더 신뢰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정말 뭔가를 본다면 그 정보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특수상대성 이론, 시간은 절대적인가? 1905년 아인슈타인의 특수상대성 이론은 시간이 모두에게 똑같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예를 들어 빛의 속도에 가까운 우주선에 탄 사람은 지구에 있는 사람보다 시간이 느리게 흐릅니다. 이걸 시간 지연이라고 부릅니다. 영화 인터스텔라에서 우주 비행사가 몇 년 만에 돌아왔는데 지구에선 수십 년이 지난 장면 기억나시죠? 이건 실제 물리학이에요. 또 하나, 시간은 사람마다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이를 시간의 상대성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두 사건이 한 사람에게는 동시에 일어나 보이지만 다른 속도로 움직이는 사람에게는 순서가 바뀌어 보일 수 있어요. 마치 두 친구가 서로 다른 기차에 타고 지나가면서 지금이 몇 시야? 라고 물으면 각자 다른 답을 할 수 있는 것과 비슷합니다. 우리가 밤하늘의 별을 볼 때도 시간의 신비를 느낄 수 있어요. 그 빛은 수백, 수천 년 전에 출발한 거라서 우리는 그 별의 과거를 보고 있는 겁니다. 사광년 떨어진 프록시마 센타우리를 보면 4년 전의 모습을 관찰하는 셈이죠. 이제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별의 과거를 볼 수 있다면 미래를 볼 가능성은 없을까요? 특수상대성 이론만으로는 불가능해요. 빛은 유한한 속도로 움직이고 미래의 정보는 빛보다 빨리 올 수 없습니다. 이를 물리학의 인과성 법칙, 즉 미래가 과거를 바꿀 수 없다는 규칙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상상해 볼까요? 만약 무당의 의식이 시간의 제약을 벗어나 우리가 별의 과거를 보듯 미래의 정보 패턴을 감지할 수 있다면, 물론 이건 아직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상상입니다. 양자얽힘과 오크오알, 의식과 우주의 연결. 양자역학의 신비, 양자얽힘을 만나볼까요? 두 입자가 얽히면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한쪽을 건드리면 즉시 다른 쪽이 반응해요. 마치 쌍둥이가 텔레파시로 통하는 것처럼 서울과 뉴욕에 각각 입자가 있다면 서울 입자를 건드리면 뉴욕 입자가 즉시 춤을 춥니다. 이걸 양자얽힘이라고 합니다. 스푸키 맞죠? 하지만 물리학은 얽힘으로 정보를 빛보다 빨리 보낼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도 이 신비한 연결은 존재하죠. 여기서 한 걸음 나아가 의식이 이 얽힘과 연결된다면 물리학자 로저 펠로즈와 신경과학자 스튜어트 하메로프의 오크오알 이론은 뇌 속의 아주 작은 구조물, 미세소관이 양자역학의 신비한 신호를 잡아 의식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미세소관은 뇌의 작은 전선 같은 거예요. 이 전선이 우주의 숨은 패턴을 감지할 수 있다면 평소엔 못 보던 정보를 잡아낼지도 모릅니다. 무당의 트랜스 상태가 이 양자적 의식과 연결된다면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 정보, 이를테면 미래의 사건을 감지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물론 오크오알은 논란의 여지가 많아요. 일부 과학자는 뇌의 따뜻한 환경에서 이런 신비한 신호가 유지되기 어렵다고 비판하죠. 하지만 이 이론은 무당의 예언을 과학적으로 탐구할 단서입니다. 의식 상태의 변화와 화경, 다른 차원의 미래를 보다. 무당이 신과 접속한다고 할 때 그들은 트랜스 상태에 들어갑니다. 이때 그들은 신비한 거울 같은 도구인 화경을 통해 다른 차원의 장면을 본다고 전해집니다. 한국 무속에서 화경은 점술의 도구로 반사된 빛 속에서 미래의 단서를 보여준다고 믿어졌죠. 뇌과학으로 보면 이 트랜스 상태는 뇌파가 세타파나 델타파로 변하는
깊은 명상이나 꿈과 비슷한 상태입니다. 2015년 연구에 따르면 이런 상태에서 뇌는 외부 소리보다 내면의 신호에 더 민감해집니다. 직관이 강해지고 평소엔 못 보던 패턴을 포착할 가능성이 커지죠. 오크오알 이론을 빌리면 이때 뇌의 작은 전선 같은 구조물인 미세소관이 양자적 신호를 잡아낼 수 있다면 무당이 화경을 통해 다른 차원의 정보를 감지할지도 모릅니다. 화경은 마치 뇌의 렌즈처럼 우주의 숨은 패턴이나 미래의 단서를 비추는 도구일 수 있는 거죠. 상상해 볼까요? 무당이 화경 속에서 다른 차원의 미래 장면을 본다면 이건 양자역학의 다차원 이론과도 연결될 수 있어요. 마치 뇌가 우주의 숨은 채널에 튜닝되는 순간인 셈입니다. 과학과 무속의 통합적 해석, 화경과 다른 차원. 자, 퍼즐을 맞춰봅시다. 특수상대성 이론은 시간이 고정되지 않았다고, 양자얽힘은 멀리 있는 것들도 연결될 수 있다고, 오크오알 이론은 뇌가 우주의 숨은 신호를 잡아낼 수 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무당이 화경을 통해 다른 차원의 미래 장면을 본다면 어떨까요? 화경은 단순한 거울이 아니라 뇌의 양자적 의식이 다른 차원의 정보에 접근하는 창문일 수 있습니다. 양자역학의 다세계 이론을 생각해보면 우주는 여러 차원으로 나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무당의 트랜스 상태가 이 차원들 사이의 틈을 열고 화경이 그 틈을 비추는 렌즈라면, 무당이 화경 속에서 어떤 장면을 본다면 이는 다른 차원에서 이미 일어난 사건의 그림자일지도 모릅니다. 오크오알 이론에 따르면 뇌의 미세소관이 이런 숨은 신호를 감지할 수 있다고 하죠. 마치 화경이 뇌의 양자적 신호를 시각화하는 도구처럼요. 하지만 반론도 중요합니다. 심리학자들은 무당의 예언이 확증 편향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화경 속 이미지가 모호하면 듣는 이가 원하는 대로 해석하기 쉽죠. 또 한국 샤머니즘의 문화적 배경은 이런 예언을 더 신뢰하게 만들고 성공 사례만 기억하는 선택적 기억도 영향을 미칩니다. 과학적으로 검증하려면 무당이 화경을 볼 때의 뇌파를 측정하고 미세소관에서 양자 신호를 탐지하는 실험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오크오알 기반 연구는 아직 초기지만 미래의 화경의 비밀을 풀 단서가 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무당이 화경을 통해 다른 차원의 미래를 본다는 이야기는 단순한 상상일까요? 아니면 과학이 아직 풀지 못한 비밀일까요? 특수상대성 이론은 시간이 유연하다는 걸, 양자얽힘은 멀리 떨어진 연결을, 오크오알 이론은 뇌가 우주의 숨은 패턴에 접근할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화경은 이 모든 것을 비추는 신비한 렌즈일지도 모릅니다. 과학과 무속은 서로 다른 언어로 우주의 진실을 탐구하는 길입니다. 무당의 화경과 과학의 양자 이론이 손잡는다면 우리는 미래의 장면을 정말로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도 이 신비로운 여정을 함께 상상해 보세요.